예, 드디어 철학과 불빛 청소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 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중단을 하고 오늘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마지막 날이 됐고요. 12월 2002년 22년 12월 1일. 야, 이게 지금 만 1년이 됐어요. 그러게요. 우리 ESBN 개국한 지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들레즈와 카타리. 워낙 이분의 저서가 방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우선 지난번에 했지만 빨리빨리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하고 지나가죠. 네. 이제 차이와 반복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들레즈가 얘기하는 차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이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다. 그것도 차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이를 얘기할 때는 어떤 종차, 그러니까 종류에서 다른 그 점 이런 거를 이제 차이라고 해서 반대 개념이 이제 그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다와 반대 개념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원본이 있고 그 원본하고 다른 거는 정상이 아닌 거고 그 정상이 아닌 거는 그 차이를 제거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 차이를 제거해서 정상적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과거의 생각이었다면 들레즈는 차이 자체가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인간은 새로운 차이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동저자인 그 가타리는 차연이라는 그 개념을 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와 지연을 합쳐서 차연. 그 불어로는 이제 데퍼랑스에서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차이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연이 돼서 나타나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차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정리하시는 네, 한번 거죠? 거기 아닌데. 여기 앞부분 노마디즘을 안 했죠. 뒤에 아니죠? 안 했어. 아니고 진짜요? 네. 네. 아닌데? 노마디즘 기계주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마저 하자고 하는 걸로는 이해했는데. 이미 쓴 거 보니까 이거 했는데? 왜냐면 네. 이거를 하고 이제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최종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또 한 번 하자. 이거 한 번 하자고 아, 그 그건 각자 해요. 그때 왜냐면 이걸 했어요 앞에 왜냐면 네. 했어요 이거 노마디즘 그래서 노마디즘을 네. 그때 두꺼운 책 읽었다는데 뭐 그런 얘기도 다 하고 그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근데 이게 노마디즘을 네. 좀 더 하자 이런 얘기를 네. 했었어. 아 그래요? 그리고 기계주의도 안 했고. 네. 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들레즈 철학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정리하고 개념은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네.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지나가고 야, 이게 우리 그 유클리드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 얘기를 네. 하자.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들레즈 철학을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일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시사점이 있는지. 근대 지식으로의 배치와 노마디즘 요거 되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주 엑기스라고요. 보론, 음. 보론. 그 그 이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 일단은 제가 하시죠. 네. 그래서 들레즈는 그 차이를 위한 차이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 사유의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이를 위한 차이를 만드는 노력은 대상을 그 좀 면밀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요새 무슨 어디 떠돌아다니는 글 가운데 네. 천재들의 특성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천재들은 뭘 봐도 호기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충 지나치질 않는데. 예, 사물이나 뭐 현상을 보고 또 보고 깊이 있게 가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거죠. 기존의 사람들이 봤던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네. 그 천재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본 거니까 그 이면에 뭐가 또 다른 게 있나 하고 보려면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를 우리가 만들려면 남들이 한 거를 또 만드는 건 그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자세히 사물을 봐야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고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무상한 변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끝도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차이에 대해서 관용한다고 하는 그거는 일종의 폭력이다. 그것도 뭐 차이를 인정하자. 뭐 다양한 문화. 그래서 나는 사실 다문화 과정이라는 말도 별로 바람직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외국인들을 다른 사람으로 그냥 전제하고 다양하게 문화를 우리가 형성하고 사니까 인정하자. 이게 이제 일종의 관용적인 태도거든요. 차이에 대한.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그건 또 하나의 나는 너,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그 자유주의적 태도를 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차이를 전제로 해서 너는 베트남 사람, 나는 한국 사람 이렇게 이미 구분을 짓고 그 다양성을 그냥 인정하자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종의 차이에 대한 관용은 이게 현대적 사고 방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차이의 철학을 실천하려면은 자기 자신 안에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차이화하는 노력. 그래서 나 자신이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 becom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되기. 내 스스로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내가 돼야지 그게 사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뒤에 이제 그 탈주, 기존의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리고 탈영토화 이런 개념하고도 이제 통하는 거죠 이게. 그게 결국은 이제 노마디즘 철학으로 넘어가죠 나중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내야 할 무엇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변이함으로써 생성되는 무엇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 차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종차 얘기할 때 보면은 그게 이데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에서.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 동일성의 개념이에요. 차이의 개념이 아니고. 근데 어제와 나는 다르고 10년 전에 나가 지금과 나의 다르고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이지 어렸을 때 생각을 계속 만약에 그 동일성을 추구한다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어린아이의 사고에 묻혀 있을 거고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는 그건 부시대적 사고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번 프로그래밍 이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우리 정보 네.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데이터는 이제 누가 준 거잖아.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면 이미 이렇게 크롤링해서 그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뭐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게 되게 두 가지라는 거지. 하나는 이건 이제 우현종 박사도 얘기를 했는데 구조를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관계예요, 관계. 음, 그러니까 사물들 간의 관계, 데이터 간의 관계, 단어들 간의 관계. 그게 이제 빅데이터에서 분석하고 하는 게 다차원 뭐 네트워크 음, 분석도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구조. 네. 또 하나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음,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어떤 특성 이런 거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알고리즘으로 그 좋은 정체성, 의미 있는 정체성, 뭐 새로운 어떤 그 특성을 잡아냈다고 하면 그게 그러면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믿으면 그 이제 전통 철학인 거고 음,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는 계속 끊임없이 추가되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그 알고리즘을 돌리면 다른 정체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좋은 모델로 또 알고리즘으로 그 뭔가를 이렇게 특성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케팅 뭐 의사결정하고 기업이 어떤 판단하는데 사용을 했다. 그건 그때 거다 이거죠. 내일은 또 추가로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서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또 드러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진정한 아, IT 엔지니어의 자세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도 누가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근데 사실 과학적 태도를 그래서 이 들려주는 음, 비판을 해요. 실험실에서 우리 네. 이제 이진경 교수들은 예를 들었는데 실험실에서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이외의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하고 네. 그 단순한 인과 관계만 이렇게 음, 찾아가지고 실험을 반복을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반복이라는 거는 음, 들레즈가 얘기하는 반복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거죠. 음,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리피트를 해가지고 음,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 이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건 맞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실험실에서의 반복인데 음,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이데아를 찾아나가는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 새로운 어, 그 데이터가 쌓이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음, 끊임없이 그 탐구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사실 뭐 노마디즘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 게 더 현대적 사고에 맞다라는 음, 얘기를 들려주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이라는 개념이 차이와 반복에서 반복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도 있죠. 사물이나 네. 사실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반복을 한다면 복사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이게 원본이야. 음, 이게 이데아야. 아주 완벽한 거고 얘를 이제 복사기에다 놓고 복사를 하면 반복을 해도 계속 얘는 똑같겠지. 얘는 그대로 멈춰 있고 네. 이거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이거의 사본만 계속 나오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어, 이거를 뭐 뭐야 컬러 폰트도 바꿔보고 이걸 복사할 때 네. 그 뭐야 이렇게 필터도 넣어보고 음, 그 왜 그림이 있잖아 왜 이렇게 음, 마릴린 먼로 그림 네네. 여러 개 다른 거 그런 것처럼 이거를 끊임없이 차이를 내서 변형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음, 네. 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사고, 그러니까 그 유사성의 사고, 그러니까 유사성이라는 게 그 생물학에서도 왜 이렇게 종문 무슨 강석 뭐 이렇게 네. 그 분류 체계가 네네. 있잖아요. 그거에 속하면은 이런 종이고 그 아닌 거는 다 그 다른 종이고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게 그러면 이제 말하면은 말의 원형이 있고 말과 비슷하게 생긴 놈은 말로 치고 말이 아닌 거는 이제 뭐 조랑말로 한다든지 무슨 뭐 노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뭐 다리가 예를 들어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짜리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병신이 되는 거고 그, 그 종에서 이제 벗어난 게 되고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불량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들레즈 철학에서는 그냥 3개로 태어났으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차이가 생긴 하나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걔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물이나 사실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즉 본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는 어떤 시선이나 정신 이 말이 참 멋있는 거예요. 음. 그 시선이라는 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들레즈 철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 음. 정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걸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될 때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어, 이놈과 이놈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또 차이를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고 이 나의 그런 의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레 철학에서는. 음. 그래서 무상한 변화 속에서 존재하는 한 어떤 것도 차이 없이 반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화는 변화무쌍한 것이고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들레즈 철학을 이해하는 그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반복이라는 건 언제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의 과정이더라. 차이의 반복이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미의 논리에서 의미라는 게 뭐냐?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소시르가 의미라는 거는 어떤 기호나 기표에 그 부여되어 있는 뜻이 이제 의미예요. 근데 그건 고정된 거죠. 소시르 쪽에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퍼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기표에 부여된 의미라는 거는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 또 언제 사용하느냐,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 프래그마틱스, 그 실용 화용론이죠, 화용론. 예. 화용론이 그 나오면서 이제 좀 바뀌었고 비트겐슈타인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책을 다시 썼고 아마 이 시기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기표에 부여된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레즈 철학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하고 또 유사하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상학이라는 건데 이제 현상이라는 게 그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이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본질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보여주는 현상을 이 주관이 이해해서 그대로 그 사전 지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 그런 거를 이제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판단중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 후설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의 이제 창시자죠. 그래서 내 기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라. 또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봤어요. 그게 이제 현상학인데 이제 그것도 주관 속에서 그 의미라는 건 만들어진다. 이렇게 후설은 본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상학적 관점인데 들레즈는 그게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접속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다.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가 바라봐서 생긴 의미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가 의미를 지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물들 간의 접속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신유물론적 관점이거든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거는 인간이 주체임을 포기해야 되거든. 그렇게 보다면 여기서 사물과 이유탕이라는 게 책에서 말하기로는 다른 사물. 사물과 사물이 아니라 사물과 어떤 생각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거가 될 수도 있고 사물과 사물. 네. 사물과 사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기계라고 나중에는 기계주의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하고의 소통은 안 되겠지. 네. 기계와 기계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겠지. 다만 네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라고 하는 기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한과 네. 이 사물하고 둘이서 접속을 해서 만들어내는 의미는 나는 통하겠지. 그렇게 생기는 게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의미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기계와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 새로운 의미가 여기 생기고 나의 존재 자체도 그 이 누구 어떤 기계를 만나냐에 따라 내가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에서도 사물의 어떤 상태에 대응하는 것 이거를 이제 기호라고 그래서 기호의 의미가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데 들레즈는 이 사물들의 접속에 따라서 계속 의미는 생성되고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생성의 철학이라는 말도 그래서 쓰는 거죠. 생성의 철학. 그런 식으로 이제 사물들이 그런 다른 기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계속 발생하는 거를 그 하나하나 그 시점에서 바라볼 땐 그게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나의 사물이 이웃함과 접속하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사건화 또는 계열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사건의 철학자다 이런 얘기도 또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는 게 바로 사건화 과정이다. 다른 사물하고 이렇게 계속 접속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 얘기는 다시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업무가 되는 거죠. 고정된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차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과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플라토니즘의 그 전통적 철학의 사고 방식이 고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수한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뭘 찾아냈어. 그래서 뭐 고객과 무슨 뭐 고객이 잘 사는 물건이 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를 하나를 찾아냈어.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라고 포기할 수가 있다고. 왜냐면 그 우수한 사람이 찾아냈는데 내가 뭘 더 잘 만들겠어? 내가 만드는 거는 그 종차의 개념으로 보면은 계획 거보다 원본보다 못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 건 별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는 잘못된 거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치. 차이를 찾는 그 상황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새로운 것,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슈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뭘 발견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고, 나는 그 데이터에다가 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 찾아내면, 그러면 나는 충분히 기여하는 거고 그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확실히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게 뭔가 그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 내가 만들어낸 결과 A와 B가 있을 때 A를 좀 더 A의 결과가 좀 더 의미 있고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고 뭔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거를 보통 더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회적인 평가가 그렇죠. 네, 네. 낫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중시하고 그냥 A와 B 이 단순하게 또 이렇게 다른 거가 네, 나오는 거라고 거죠. 하면 좀 그렇긴 한 것 어렵지만 그래야 일할 만 나지 않겠어요. 같습니다. 그렇잖아. MIT에서 뭘 이렇게 분석을 네, 해가지고 데이터 셋 가지고 네, 뭘 발견을 했다. 네. 그럼 나는 더 이상 나머지 사람들 할 게 없는 거예요. 음, 거기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서는 정답일지 모르지만은 또 음, 새로운 상황에서는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들레즈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개개 사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들이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건들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건의 그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묶어서 하나의 빅토리로 그거를 이제 아이디얼 이벤트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념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만들어 봤어. 유클리드 소프트는 아이디얼 이벤트를 만드는 기업이다. 네. 끊임없이 우린 사건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그걸 우리의 그 직업의, 그러니까 일의 어떤 목표로 삼고, 그런 거를 이렇게 묶어서 고객한테 이렇게 또 던져주고. 그냥 사람들이 아, 또 유클리드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음. 음, 유클리드는 아, 뭔가 시선이 있는 거지. 역시 유클리드네, 또 그렇지. 유클리드네 이런. 그치. 음,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로 이렇게 그 뭐랄까, 시선으로, 한 네, 시각으로 우리의 퍼스펙티브, 네, 관점이 반영된 사건들을 네.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 나가요. 음,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람들이 그 상식이라는 말, 네, 이제 커먼 센스, 이게 쌍스라고 했는데 불어에서는 그 쌍스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에 방향이란 뜻도 있대요. 그 무엇이 나가는 방향. 음, 그래서 이제 그 봉상스라고 그 불어 그 번역기에다가 했더니 그게 그 좋은 상식이래, 좋은 상식. 근데 그게 좋은 상식이라는 게 들레이즈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잘못된 개념이다. 음, 그러니까 좋은 상식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음,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양식화되고, 음, 그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가 뭘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게 사실은 이 계열화를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어로다가 트레봉상스라는 말이 있어요. 트레봉상스. 트레가 이제 네, very 이런 뜻이야. 그래서 very common sense. 음, 매우 상식적인 것. 너는 기본 상식도 모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은 폭력적인 거예요. 음, 그게 사실에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걸 막는 아, 그 그러니까 되게 해악이죠.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그 꼰대가 바로 이런 베리 커먼 센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사고가 고정돼 있어가지고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야 이건 상식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상대방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네. 대화 속에. 그런 사람은 되게 나중에 젊은 사람들 싫어하죠. 네. 네. 아니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의미는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거고 사람 사는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건데 어,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 그 상식이라고 이렇게 틀을 딱 씌워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런 거는 들레즈가 볼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라독스, 역설을 이 사람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독스라는 게 이제 독사 그 라틴어의 그 어원에서 온 건지 독사가 그 뱀 독사 말고 네. 독사가 그 네. 플라톤이 처음 그 쓴 말이에요. 음. 플라톤의 그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 감각에 의한 지식이 독사다. 그건 완전하지 않은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이성주의자잖아. 플라톤은. 그러니까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만이 진리지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낀 거 이런 즉 감성에 의해서 얻은 이 인상 이런 거는 독사라는 거야. 그거는 불완전한 진리라서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독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게 파라라는 말은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그래서 그런 그 불완전한 지식 또는 뭐 독사를 이제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위에서 얘기하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제 독사라고 하면 그거에 반하는 그런 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파라독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전적인 통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통념을 뛰어넘어라. 그런 의미로 이제 파라독스란. 그러니까 차이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바로 파라독스를 추구하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그 통념에서 벗어나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욕망과 배치. 이걸 우리 잘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욕망과 배치는 그것도 하긴 했죠. 했죠. 하긴 제가 했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기서 이제 욕망이라는 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니체의 이제 힘에 대한 의지 이거하고 이제 상응하는 개념인데 욕망이라는 게 결국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분이고 힘의 질을 결정하는 성분이다. 그러니까 욕망하고 힘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먼저고 그 욕망의 결과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구분이 참 재밌어요. 힘은 할 수 있는 것, 즉 능력이나 역량. 우리 회사에서 지금 역량 평가하려고 네. 하는데 그 어떤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에요, 능력.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나이로 갖고 있는 힘도 있고 뭐 학벌로 갖고 있는 힘도 있고 자격증이나 졸업장 이런 걸로 갖고 있는 힘도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미 얻고 있는 신뢰 이런 것들이 다 힘이죠. 근데 이제 욕망은 그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의지 이게 모델링이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뭘 만들려는 생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모델링은 일어나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으르면 생산 활동은 안 일어나요. 근데 생명체는 그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 새로운 생성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명체라면은 욕망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의지를
계속 발현을 해나가야 생명체로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힘에 의거해서 생기고 또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새로운 욕망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다시 또 새로운 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정적인 개념으로는 힘인데 끊임없이 동적으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모든 활동을 하게 하는 하나의 그게 추동력으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욕망하는 생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욕망하는 생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델링이죠. 네. 그래서 욕망은 나라는 주체에 속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것들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에 속한다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주체가 원래 갖고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가,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밥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책을 보면 읽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예, 누구 아리따운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 생명체는 계속 그런 누구와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로 그 맺고 싶어 하느냐의 욕망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들이 이제 계열화되면 어떤 관계가 이제 생기죠. 그거를 그 시점을 이제 배치라고 하는 배치, 어레인지먼트 영어로. 그래서 욕망이라는 거는 일종의 배치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본의 배치 안에 들어가면 화폐 증식을 욕망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 그죠? 내가 뭘 만나냐에 따라 그 새로운 욕망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고고한 척 하는 사람도 돈을 보면 이제 돈 욕심이 생기고 돈을 더 벌고 싶고 또 돈을 벌면 이제 힘이 생기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어떤 그 관계 다른 사물과 그러니까 돈도 사물이에요. 그게 기계고 얘들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국회라는 기계 그리고 거기 그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정치적 위상, 이제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사물들과의 접속 그 과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또 새로운 욕망이 또 거기서 나오고 그 결과 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이 생명체의 특징이다. 그래서 배치 또는 관계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특정한 욕망으로 이제 끌어들인다는 거죠. 배치하고 관계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게 이제 배치고 그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역이 이제 생기고 그 영역 속에 욕망으로 사람들을 그 사물을 끌어들이겠지 사람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욕망은 곧 권력화되고 욕망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욕망은. 그리고 그 상태의 동일성을 지속하려는 힘이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욕망이 먼저 1차적으로 작용을 하고 힘이라는 게 2차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배치 또는 이제 관계가 형성돼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욕망으로 끌어들이는 힘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영토가 이제 그 새로운 영역이 발생을 하죠. 이게 필드, 그 영토화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조주의 많이 다뤘잖아요. 레비스트러스, 뭐 소시르, 그다음에 라칸 이런 사람들에서 얘기한 그 구조라는 거는 불변성, 정해진 고정성, 항속성, 뭐 이렇게 동질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데 비해서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 배치의 개념 속에서는 그 사건화되고 계열화되는
그 항들, 그 기계들이죠. 얘들이 순서를 변경하면은 전혀 다른 배치가 생길 것이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또 기계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그런 가변성을 갖는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들레지 철학에서는 배치를 계속 변해나가는 가변성을 갖고 있는 배치를 계속 그 새롭게 새로운 배치를 찾아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그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말도 쓰는 거죠. 기존의 관계를 뒤집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노마디즘의 탈영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토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벗어나는 거가 이제 탈주고, 이제 탈주하면은 이제 뭐 도망가는 거 아니냐, 현 세계를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상으로 하여금 기존의 세계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힘, 그게 이제 탈주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배치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의무감으로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지금 이 모든 들레즈가 얘기하는 뭐 배치며 뭐 욕망이며 뭐 영토와 탈영토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의지는 사실은 욕망의 다른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즉 배치가 새롭게 변화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노마디즘, 들어가면 노마디즘이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의 가치나 스타일이나 영토에 머물지 않고 반대로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탈영토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 이게 이제 노마디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토를 만들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거, 이거는 영토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영토화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자세가 아니고, 노마디즘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새롭게 재영토화를 하면은 바로 또 다른 데로 떠날 그 탈영토화를 준비하는 이거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느 한 책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딱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책을 정복해서 새로운 사고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마음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그걸로 이제 평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또 벗어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고는 없을까? 계속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 읽는데 맛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노마디즘을 실천하고 있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이제 파우스트가 그 지난주에 우리 파우스트 했잖아요. 그 파우스트가 끊임없이 그 소설 전체를 통해서 시곡 전체를 통해서 계속 모습을 바꿔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그 영토로 들어가고 이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게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슈베르트의 이건 곡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준비를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곡이래요. 이게 이진경 교수가 예를 들었더라고요. 슈베르트의 나그네. 그래서 난 슈베르트의 나그네 찾았더니 겨울 나그네라는 곡이 있대요. 소리가 왜? 소리가 작네요. 밑에. 어떤 그 거? 그 밑에. 그 밑에 요거? 네. 뭐지? 이게 맨 앞에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거로 해야지.
화면 공유. 왜 안 뜨지? 왼쪽 아래. 이건가? 네. 한번 가사를 보세요. 이게 독일 가곡처럼 아마 많이 불리는 건가 봐요. 이게 거기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유튜브에. 음.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안 나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이게 방랑자 신세로 왔다가 다시 방랑자 신세로 떠난다. 이런 가사부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이건 들어보세요. 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예를 든 건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 삶의 방식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게 우리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낡은 가치를 뒤집고 낡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주선을 계속 그리는 것 이게 노마디즘이다. 사실 이렇게 살려면 피곤하긴 해요. 그 대신 재밌지. 이거 네. 사는 거 한순간순간이 계속 역동적이고 즐겁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이틀이 이제 기계주의예요. 그래서 이 둘레이즈의 이제 기계주의 이게 아마 그 신유물론의 용어들을 대부분 여기서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계라는 것이 다른 것과 접속해서 어떤 흐름을 절단하여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만나면 그동안 흘러오던 것이 일단 멈추는 거예요. 절단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민규 씨를 처음 만나. 그러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일단 중지가 돼. 왜냐하면 새롭게 만난 기계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존재가 바로 기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이제 기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일단 중지하면서 나의 기존에 왔던 흐름을 바꿔주는 것이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하는 힘이 달라지고 채취하는 흐름이 달라지면 그럼 이제 또 다른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기계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고 내가 흘러왔던 것, 나한테 안에서 흘러왔던 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그 기계는 다른 기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에서 이게 나온 원래 개념이래요. 이 기계라는 개념이. 그래서 자크 모노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 세포를 정의할 때 세포를 화학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는 그 왜 머신이잖아, 머신.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계인데 그 기계의 개념을 생물학에다가 그 세포는 살아있는 그 생물체인데 이거를 그 기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NA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계나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뭐야? 사람이 설계한 대로 작동하는 거죠. 정해진 방식으로 그게 기계인데 생물체라는 것도 그 유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DNA 이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기계의 속성하고 별다를 게 없더라. 다만 걔들이
세포가 어떤 세포를 만나에 따라서 얘는 증식해가지고 새로운 장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또 다른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걔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포를 기계다,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기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정해진 불변의 본질이라는 게 없다. 다른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배치로 들어가느냐, 어떤 배치를 이루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본성을 갖는 다른 기계가 된다. 이 말은 사실은 플라톤이 보면은 졸도할 얘기예요. 그렇잖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네. 완전한 세계가 있는데 네. 나머지는 그거에 다 복제품들이다 이랬는데 그 본성 자체를 거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리얼리티, 실체라고 하는 것, 뭐 실제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철학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체라고 했다, 실제라고 했다가 본질이라고 했다가 다 다른 말로 하지만 뭔가 사물에는 원천적으로 뭔가가 완벽한 게 있다라고 믿는 그 경향이 인간에게 있는 게 사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플라톤부터.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해진 불변의 본질이라는 건 없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기계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기계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존재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도 사실 별로 안 좋은 말인 거죠. 존재라는 그 고대 철학에서의 존재론에서는 존재를 바로 변하지 않은 불변의 그 어떤 그 진리 뭐 이런 것들 존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데아가 사실은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버전이 신인 거지. 네. 변하면 안 돼. 네. 이거는 그게 원본이고 나머지 그걸 다 복사해서 만든 거고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서양의 사고였다면은 들레즈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물 객체만 그런 게 아니라 주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도 고정불변의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 나의 본질 이런 거 없다. 계속 5분 전에 나와 지금 우리 저기 ESB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주체라는 거는 근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자의 시조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고한 출발점이나 어떤 선언적 종합 이거는 이제 칸트 얘기죠. 그거를 수행하는 선언적인 형식이나 어떤 그 실체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며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그때그때 결과물이 주체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도 어떤 사물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욕망을 내가 접하느냐 이거에 따라 나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인 고정점. 고정점이라는 건 확고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잠정적인 포텐셜. 잠재성이 있는 거니까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잠정적인 고정점이라는 말이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현재 자체는 고정점처럼 보이는데 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선의 개념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6장 이 끝을 내면서 쓰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죠? 삶과 분리된 채 고결하고 완전하게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의 진리의 형식으로 관여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우리 자신의 삶이다. 이 말이 참 멋지. 그래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뭔지 이걸 찾자 이거야. 그거 방해하는 인간들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물들하고 자꾸 내가 접속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존재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그런 기계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는 차이를 보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게 촉발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고정된 무언가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쁜 거를 구분할 때, 즉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 건가 방해가 되는 거를 판단할 때 내 생각을 계속 유연하게 해주면서 계속 바뀌도록 그 도와주는 사람은 그건 나한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어떤 고정된 방식으로 나를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사람은 음, 이건 진짜 내 삶의 방해꾼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차이를 긍정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 가게 해주는가. 음,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오히려 나를 이렇게 추동케 하는가 아니면 어떤 이즘이나 어떤 틀이나 프레임에다가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하나. 그거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진경 교수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한 말이에요. 음, 음. 구구절절 이쁜 말이 많죠. 네, 되게 르네스 이 말은 되게 현 시대에 되게 맞는 말들이 네. 많아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면 되게 좋은 말들 근데 많은 것 사실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제조업체에서는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기준을 정해놓고 표준을 네. 정해놓고 그 스펙에 맞게 딱딱딱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네. 거를 불량 없이 만들어야 되는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네. 오히려 회사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는 주식 산업이고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되게 게, 어, 그 차이와 반복을 매일 만들어가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 이게 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조직이든 공동체든 나의 하고자 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다면 그렇죠. 예, 반대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현의 어떤 그 서로 이제 모난 음, 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갈리면서 둥그러지는 거지. 뭐 그거 단련의 어떤 도구로 저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다라는 건 교회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그치. 그게 안에 음, 시험대가 되고 네, 실현의 기회가 되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네,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그렇죠.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것들을 겪는 거죠, 거기서. 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속앓이도 하고, 음. 그걸, 그러면서 성장하는 네, 거죠. 성장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네.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음. 중요하구나. 지금 영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도 그렇고, 어, 사실 고정된 그 일의 형태를 정해놓고 그 틀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그게 사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회사가 그렇게 되면 네, 고답적으로 정체되고 네, 그 틀에 갇혀서 더 이상 이렇게 뭐 음, 혁신, 네, 경영혁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왜 여기 좀 오래된 것과 낡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음. 근데 이게 그게 나는 이제 시대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따라서 뭐 회사가 변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자유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그 자기의 어떤 재미, 음.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다른 차이나는 나를 만들어가는 재미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서로 도와주는, 예, 그렇죠. 폭발하고 예, 상대도 그러니까 좋은 나만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도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주고 예, 도와주는 그런 기계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계고 다 기계니까 그런 기계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기계들이 남아있는 게 좋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협업이 중요한 건데 나는 이제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던 거죠. 회사도 그런 갈등의 시련을 겪어서 인격 수련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시가 필요해. 음,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성장하려면 당연히 가시가 필요해. 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비즈니스는 리허설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네. 문화가 이런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무대받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풍토 네.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고정된 걸 가지고 고집하고 막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틀어넣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회사 전체가 이쪽에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쭉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으면 고정된 사고로다가 그 시키는 것만 겨우 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조직이냐면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MIS가 완전 하이라키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딱 그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업무가 하고 거기서 특출하지 않으면 바로 퇴출되고 그런 게 이제 MS의 그 옛날 문화였거든요. 하이라키한 조직. 근데 MS가 이제 새로운 그 CEO 오면서 그 CEO가 했던 건 그로스 마인드라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협업이나 이런 어떤 마인드가 그리고 다른 연결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리눅스는 완전 천적이었어요. MS한테 리눅스는 1.1핵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천적이었기 때문에 리눅스와의 호환, 맥과의 호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리눅스는 완전히 네, 그 적이지 적.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대표가 오면서 이 OS를 리눅스 형태로 다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거기 엣지도 자기 독자적인 분명히 웹 브라우저를 가다가 그냥 그 엔진을 크롬 베이스로 다 바꿨어요. 다 개방형으로. 네, 개방을. 그러니까 사실 그 연결이 지금 똑같이 연결이 어떻게 그 기계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하고 개방하고 그러니까 걔가 이 생태계에서 필요한 존재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그 원리가 똑같이 조직 안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지금 산업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소프트웨어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서 그 만든 산업이라서 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이걸 이제 따라오는 거지. 결국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탄생을 했고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느냐 그게 결국은 세계 역사를 끌고 왔고 그게 주도 세력이거든. 네. 근데 그거에 천병에 서 있는 게 이제 IT 산업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뒤집혀도 계속 인간의 지능을 다루는 하는 그 산업이 항상 그 선두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그 트렌드, 네. 어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바로 음, 옵솔리트해진다 그러죠. 이렇게 예. 노후화되고 그 뭐 고령화되고 이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유난히 여기가 빠르죠. 변화 속도가 빠른 거죠. 음, 그러니까 들레즈의 이 변화의 철학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이게 머스트예요. 네, 필수. 네,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고를 갖지 않으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예, 거죠. 탈영토화. 그러니까 음, 계속 그 지금의 어떤 특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탈영토화를 그 변화를 통해서 해가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다른 형태로 음, 이 변화가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그 결국 거기에 고착화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 무덤이 되는 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벌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결국 그거는 이 과거의 어떤 제조나 하이라키 구조에 그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겠죠. 음, 근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 약간 음. 그런 사람들은 계속 탈영토화를 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 이 십몇 년 전에 음, 빌 게이츠도 음, 변화의 속도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사회에 어떤 네. 이렇게 그 집단별로 변화에 얼마나 빨리빨리 적응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일 느리게 변화하는 조직이 이제 그 교회, 군대, 음, 그다음에 정부, 음, 정치 이런 쪽이 제일 속도가 느리고 제일 빠른 게 이제 산업인데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변화 속도가 네. 빠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 여기서는 얼마나 내가 변화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반응하느냐. 이게 이 IT 산업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변화에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내 지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네,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보다도 빨리 지금 진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음, 그냥 꿋꿋이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놀놀거리고 있으면은 바로 이제 퇴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 이진경 그 작가의 얘기 중에 또 뒤쪽에서 보면 그 중세와 근대와 현대를 얘기할 때 이분은 그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그건 그 근본 틀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많아지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이건 필요 없어. 음, 좀 더 새로운 걸 필요해라고 하는 욕망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한 거지. 그것이 그냥 시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거는 예. 음, 그러니까 지금도 중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겪는 어떤 그 생각의 틀에 그 영토적인 영토 그 영토의 제약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지금 어떤 그 인문학이 계속 그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는 웃기다는 얘기예요. 음, 맞아요. 네,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어떤 기계를 만나고 네, 자기가 어떤 영토를 새로 구축하고 그 영토에서 또 탈 네, 영토해서 또 그렇죠. 새로운 영토를 구축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금 그 여기저기서 부르고 책도 잘 팔리고 그런 인문학자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책이나 음, 이런 어떤 매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그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내는 자초한 게 거지. 자초한 네. 거지. 새로운 틀에 맞게 생산하는 방법, 새로운 틀에 맞는 인문학을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느냐.
사실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음. 아직 그게 안 나온 거다.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이걸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좀 이제 어렴풋이 보이긴 하지. 예. 네. 멀티미디어의 시대로 지금 예. 아주 급속히 이전을 하고 있는 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책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음. 다양한 그 매체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그 인문학적 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그러니까 매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하여튼 역설적으로 얘기해 위기라는 건 기회지. 예, 기회. 그러니까 위기는 결국 결과, 음, 우리가 해체한 결과에 대한 해체해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위기인 상태로 밀고 나가니까 음, 그 위기가 된 거지. 그 해체한 다음에 뭔가 생의 방법을 만들었다면 그 위기는 또 다른 이제 극복이 될 테고 또 다른 또 위기를 만들 테고 계속 그 반복되는 행위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오는 것도 있겠지, 기계가. 근데 그럼의 변화의 속도에 따라갈 네.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기계를 계속 만나야지.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토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위에 앞에 거는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지금 그내 초연결 시대에 어떤 새로운 영토에 왔어요. 새로운 영토에 왔는데 이 영토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또 어디로 튈지도 예, 모르는 거. 어떻게 여기에서 그 잠깐의 어떤 머물기 위해서 영토화를 할 것인가? 재영토화의 과정이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뭐냐. 예, 그 방법에 대한 게 이제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오고 있다고 지금. 근데 앞에서 노마디즘에서 이제 유목민 얘기를 하잖아요. 유목민이 비록 돌아다니면서 잠깐이라도 영토화를 할 곳을 찾는데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그렇지. 주변에 뭔가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뭐 어딘가 영토화를 할 곳을 찾는다면 제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 맞아. 의미가 네. 있는 곳. 네, 의미가 있는.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네. 곳. 근데 김 주임은 되게 네, 그 조건이 네. 되게 일차원적이네. 생존? 아, 그것도 중요하죠. 생존이 영토의 중요한 생존이 1차적인 거고 어, 2차적인 거는 다음에 또 다음에 진행되는 거 생각합니다. 생존의 욕구가 지금 사실 김주임을 여기까지 밀고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그게 원초적이지. 네, 네. 근데 아예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생존은 이제 욕망의 소재가 뭐냐. 그잖아. 욕망의 소재가 뭐냐. 욕망의 그 원초가 뭐냐 할 때는 생명체들은 일차적으로는 네, 생존 욕구. 그래서 그러니까 그뭐 맥그리거 얘기하듯이 이렇게 욕구 5단계설처럼 네, 요즘 갈수록 근데 이제 뭐 자기 자아 성취라든가 예. 이런 게 생길 수가 근데 있겠지. 요즘 젊은이들은 생존은 아예 젊은 애들은 성년부터 해야지. 자기 아니 경제적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생존은 없고 그냥 그것도 없어요. 자기 만족이라고 아, 자기 하는 만족. 새로운 어떤 이 생존은 이미 디폴트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거 디폴트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운인 거예요. 일단은 우리 네, 윤민교 주임의 어떤 그 가치를 알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영토를 새로 갔을 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네, 지방이나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네, 결국 하는 건 뭐냐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네, 거기에 있는 무엇인가에게 여기가 어디냐, 네. 뭘 할 수 있느냐, 안 되면 내가 뭐라도 이렇게 신이라도 물어가지고 여기를 파도 되겠냐, 신탁이라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그게 결국 나는 새로운 곳에서는 결국 서로 물어서 계속 서로에게
내가 여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집단의 어떤 이미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찾아가는 어떤 그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지 그게 빨리 영토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를 집단의 그 지식 뭐 이런 시대라고 보더라고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연결돼 있는 네.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는 유아독존 천하 천상천하유아 예, 그렇게 해서 불장구처럼 예, 살겠다라고 예,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토대는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이 토대는 지금 이제 초연결의 네트워크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계 위에 있으니 이 세계 위에 많은 연결들을 해가면서 그게 이제 쌓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방식의 사유를 향한 출발점으로 또 삼아야 된다. 그 나의 욕망이 부정적이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나쁜 짓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만나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생존도 사실 저절로 해결되던데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살면 네. 생존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귀인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귀 시스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귀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실 그래서 그 콘텐츠. 욕망의 소재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음. 그게 누구를 해코지 한다든지 네.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남 사기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패망하더라. 인생도 어둡고. 근데 근데 좀 선한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뭐 뭔가 내가 이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이 우주에서 자연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이렇게 목적을 거기다 두면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귀인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을 나는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죠. 경이롭다. 이 세상은 참 경이롭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왜 그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열린다라든가 뜻이 있는 자한테 이제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파우스트 그 말이 있잖아요. 파우스트에 그 어느 지방에 파우스트 얘기가 아닌가 힐빌리 얘기인가? 아 힐빌리의 노래에 보면 그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 그 맨 먼저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그 차로 이제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빨리 타라. 지금 저기 물 들어온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신에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구해줄 거라고 해서 안 갔어. 그리고 물이 진짜 차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간 거야. 네. 이제 지붕 올라가는데 보트가 이제 지나가면서 빨리 타라. 지붕이 곧 물이 덮을 거다라고 했더니 이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다. 안 타.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빗도 물이 지붕을 잠기고 이제 불빛 골대 꼭대기까지 꼭대기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래서 거기 서 있는데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타라 빨리 타라. 사다리까지 내려줬어. 근데도 안 타고 아, 하나님 날 구해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꼴까닥 하고 그래서 이제 죽었어.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 네. 그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소리로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랬더니 야 인마 내가 3번이나 보냈다. 너 응? 그 차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네가 살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네, 노력하지 맞아요. 않는 자에게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네. 뭔가 하지 않으면 네.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의 첫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인간의 주체로서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인텐션이 되게 중요해요. 인텐션. 네.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 의도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해야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귀인도 왜 동쪽에서 온다 그러잖아. 네. 근데 서쪽에서도 와. 귀인은 사방에서 와. 내 의도만 있으면, 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디선가 그렇게 희한하게 나타나서 도와주더라고. 그리고 뭐 사람이 안 오면 여기 깔렸는데 뭐. 예, 그래서 여기 사람들 이게 다 귀인들이잖아. 이 그렇죠. 사람들이 평생 자기의 그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온 정열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책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게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걸 왜 멀리하고 그렇죠. 그 귀인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려.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 하나님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러니까. 3번이나 보냈으면 됐지. 근데 여기 저는 이 되게 이 둘레즈 이 지금 이진경 그 작가님이 얘기한 내용이 결국 그 네트워크 이론에 지금 나오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를 비슷한 게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냐면 그 명료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동질적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질적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원하는 게 이미 아니에요. 정체성이 드러난 거지 있는 그거는. 그런 애들만 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 언제나 혼성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대상, 음, 뭐 이 섞여 있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성의 빛 속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얘는 그 이성의 빛이 그거잖아요. 그 이걸 이미 알려진 진리. 예, 진리로 그 저거 하잖아요. 그 계몽 그런 것들만 아니라 그를 위해 가려지고 배제되어 있는 타자적 대상들, 그리고 그 타자적 위상에서 벗어나는 변이의 선, 탈주선을 그리는 대상들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기존의 인식론적 격자 안에서 포착되지 않던 비가시적 대상을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이론에서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클리크라고 해요. 이렇게 서로 막 뭉쳐 있는 이렇게 것들이 뭉쳐 있는 있지. 거 이렇게 선이 안에 찡 나가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네. 이게 클리크라고 해요. 서로 동질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도 이렇게 묶여 있고. 근데 이것만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릭과 이 클릭을 또 연결해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해서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게,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속주가 작곡한 팔각정의 예. 가사 중에 클릭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아, 그게 그 왜 비슷한 성향을 갖거나 비슷한 네. 행동을 보여주는 네. 사람들, 그 집단들을 클릭이라고 한대. 네. 그게 네트워크 이론에서 클릭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댄스를 하는 애들도 저희들끼리 이렇게 맞는 애들이 네네. 있잖아. 그게 이제 클릭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클릭들하고 어울리느냐. 네.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계속 바꾸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멈추지 말고 새로운 클릭을 계속 개척하는 그렇지. 거예요. 이게 그게 노마디즘이야. 이게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진리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군집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적이. 이 선이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군집과 이 군집을 연결하는 그 선인데, 이 선을 발견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노다지가 되는 거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요걸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구매의 이유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요소들을 계속 발견해가지고 계속 해주면 그게 내 마케팅 전략이 되는 거야. 그럼 좀 명확해져. 아까 왜 네. 어렵다 그런 거가 그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잘 짜고 알고리즘 아주 나이스하게 한 사람이 찾아낸 네. 그 어떤 원리나 뭐 클릭이나 네. 뭐 하여튼 뭐 클러스터나 뭐가 네. 있을 거 아니야. 네. 구조든 그게 네. 관계든. 네.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 네. 또 새로운 그 음. 클릭 간의 관계 네. 이거를 찾아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 거는 그 사람의 그렇죠. 몫이고 네. 네.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그 음. 구조나 관계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찾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음. 그걸 찾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거를 찾으려고 남들이 다 찾아놓은 거 흉내내가지고 복제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거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대만도 그렇다고 이렇게 복제를 잘하는 민족들이 하는 일이 보면은 네. 이미 누가 기발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음. 그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복제하려고 그래. 그게 사실은 그 저작권 침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조금만 변형을 해가지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 누가 특허 내면은 그렇죠. 자기만의 새로운 특허를 날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 될 만한 거를 흉내내가지고 조금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특허를 내가지고 대기업들이 그런 짓 많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레지 철학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인간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라는 거는 변화무쌍하다는 거지. 주체도 변하고 객체도 변하고 매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계속 새로운 그런 관계, 구조, 클릭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게 믿는 거든. 그런 믿음을 갖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현재의 어떤 집단적 지성, 그 네트워크 연결된 그 혹은 집단적 신체 위에서 구성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 뇌과학의 성과를 모른 채 인식이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논변하는 것이 되게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게 예.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조심해야 예. 되는 게 아까 왜 상식을 조심하라고 예. 했잖아. 네. 그 봉상스, 네. 그 좋은 상식이라고 하는 게 네. 봉이 그 굿이란 뜻이잖아. 네.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그 매몰되지 말라는 사람들이 상식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내가 언어를 정화하고 좋은 보캐블러리를 계속 그 흡입을 해서 그러니까 네. 책을 독서를 많이 하면은 네. 새로운 어휘를 계속 갖게 되거든. 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훨씬 더 정교하고 상대방이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한히 많은데 네.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지가 갖고 있는 그 상식, 그렇죠. 네. 동상스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 그걸로 네.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신선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저 맞아요. 사람은 맨날 그 얘기가 하는 거 똑같고 그 꼰대 같고 한마디로 네. 이거 고리타분한 거지. 네.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청중을 재우는 건 화자의 책임이에요. 맞아요. 음.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사회 기반에 그 우리가 이미 이렇게 놓은 그런 어떤 성과를 가 틀인데 그 틀을 기반 위에 또 다시 이런 어떤 이걸 계속 주장하더라.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너무 플라톤의 기반에서 얘기한다. 너무 들레즈의 기반에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뭐 다 아는 얘기 해놓고 사람들이 관심 없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를 아주 그냥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인문학을 지금 네트워크나 이런 초연결 사회에 맞는 네. 인문학의 주제를 좀 내놓든가. 네. 근데 아직도 뭐 그것도 그런 사유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인문학이 지금 죽었다. 이런 얘기 내가 한다는 거. 추측컨대 우리 민교 씨는 그 작년 1년 전, 네. 1년 전에 그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수준하고 네. 지금의 대화하는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주변이 안 변해서 똑같아요. 아니 이제 주변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지. 네, 우리하고 대화할 때나 바뀌지. 기계를 만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네. 또 다른 페르소나가 태어납니다. 맞아. 새로운 페르소나가 계속 생성. 왕따나 안 당하면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 마지막 거는 우리 아니요, 박주환 대표님이 한번 내가 한 거예요.
다 얘기한 예. 거예요. 녹여서 네, 이 정도 음. 된 거예요. 네. 보론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과 불교 청소부는 일단 이제 띄고요. 와. 책거리 해야지. 우리끼리 하는 거 할까요? 네. 아니 근데 책거리는 그 방송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네. 이벤트를 하나 합시다. 아, 진짜 오래 했어. 네. 책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씩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 좀 있는데. 우리 민규 씨부터 먼저. 이 이 책, 철학과 불교 청소부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 두껍고 어려운 책을 그냥 쉽다고 들어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네. 이걸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개월, 반년 넘게 한 것 같은데, 네. 어, 5월부터 했더라고요. 네, 반년 정도 했는데, 확실히 솔직히 앞에서 봤던 것들 잊어먹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뒤에서 하면서 마음에 드는 철학자를 발견하기도 했고, 또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새롭게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하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즐거웠습니다.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요. 실무에 적용을 해야 우리 사장님은 항상 그 아무리 봐도 우리 김민교 주임은 큐티를 해야 돼. 응? 큐티요. 말씀을 한 줄을 읽고 네. 그걸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10년만 해봐. 음, 저는 이 책 지금 두 번째 읽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는 대학교 때 진짜 한번 진짜 겉핥기식으로 봤다가 이번에 또 우리 위원님 덕분에 상당히 또 깊이 또 보게 돼가지고 정말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 음. 혼자 읽었으면 또 네.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잠겨가지고 나만의 그 세계에서 읽었을 텐데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니까 말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예, 그리고 그 재미난 어떤 사례들도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 엮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생각하다 보니까 또 책이 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생각의 틀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들레즈 같은 분도 네. 책을 통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짧은 문장인데 네.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추후에 저는 이제 들레즈 관련해서 노마디즘이나 아니면 의미의 논리, 이런 것들이나 뭐 회화 한국의 방법. 이런 것들 하나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철학은 이게 모두가 다 선호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좀 더 강건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정말 위원님 이거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민교 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뭐 교수님 아니었으면은 이 책을 이렇게 깊이 제가 읽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아니, 저도 이게 그 어떤 책은 한 번 읽고 그냥 그만둬도 되는 책이 많고, 사실 우리가 책을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냥 이미 남들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재탕하는 그런 책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 책들이 에, 사실은 핵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책이 나는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 책을 자꾸 읽으면 이게 그 뇌 근육이 생겨서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어. 막 한 두세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게 스캐닝 능력이 생겨서 그런 책을 다 배제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책은 그냥 입수해서 보고 여기 또 이렇게 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 읽는 방식을 이런 책은 아마 한 1년 후에 또 보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글래즈를 사실 막판에 깊이 있게 이 사람을 또 그 앞에 얘기를 다 실컷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점에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왔는데 사실은 앞에 그 다 대가들이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또 누구를 새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책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은 두고두고 계속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저도 이 책을 몇 번 봤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또 느낌으로 보면서, 더구나 두 분이 엉뚱한 질문도 갖고 그러면 이게 그런 건가? 그리고 나도 막 고민해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모임이었다. 우리 ESBN이. 그래서 이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생각을 바꾸는 책을 네. 찾아서 우리가 읽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ESBN을 올려놨는데 아무도 응답이 아니, 없어서 찾아간다고 얘기하셔서 그래요. 아니 그냥 밀고 들어갈까 지금 그 부서별로다가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부서씩 가가지고 그냥 프리 토킹을 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네. 근무 시간에 가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유클리드 소프트가 일반 기업들하고 좀 다르게 책 읽는 문화가 이렇게 좀 보편화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거나 이야기할 때 이야기의 소재가 뭐 그 좀 책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 산업은 지식 산업이라서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 우리 뉴클리드 소프트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네. 책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지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한 지속될 겁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고요. 이걸로 오늘 ESBN은 마치겠습니다. 네.